갑자기 사람들이 자기 차를 덮쳤다니까요. 예. 덮쳐가지고 사방에서 차를 두들겨요. 그런 사건을 제가 딱 겪었을 때 이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좀 못하죠. 저도 못할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왜 이런 시위가 있었던 건지, 왜 이런 집회가 있었던 건지, 왜 이런 사고가 벌어진 건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시위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시작은 예. 그 CU가 아니라 GS가 먼저입니다. GS. 예, GS25. 그러니까 이제 CU라는 회사가 있고 GS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둘 다 이게 이제 편의점 관련해서 예. 거의 업계 1, 2위 하는 회사인데 네. GS 쪽에 먼저 화물연대가 들어왔죠. 네. 들어와서 그쪽 같은 경우는 요구를 이제 이것저것 파업을 하면서 요구를 했고 네. 그게 관철이 됐어요. 아하.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화물연대 한정으로 해서 예. 임금이 좀 큰 폭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큰 폭으로 올랐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거를 금액을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는 예. 이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예. 그러니까 1차를 하면은 월급이 대충 400만 원 정도 나와요. 1차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물류를 1차를 돌고 네. 2차를 또 추가로 도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1차를 하면은 4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거기에 유류비가 별도예요. 별도로 이제 제공이 돼요. 연비 기준 연비로 해가지고 네. 유류비가 제공이 됩니다. 네. 그런 거기다가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 조금 안 되게. 30만 원. 그러니까 각 예. 점포 한 개당 예. 잠깐만요. 그러니까 1차에서는 네. 대충 10개에서 15개 점포 정도를 돌아요.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는 한 점포당 약 30만 원 조금 안 되게 예. 그러니까 월로 예. 받아요. 예. 그럼 토탈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차에 10개에서 15개 점포 정도 돌고 예. 그렇게 해서 월급을 400 조금 안 되게 받고 예. 그다음에 2차에 뭐 비슷하게 만약에 돈다 이러면은 한 700 정도? 예, 700 약간 안 되게 벌겠죠. 그 예. 정도네요. 예. 예. 그러면 그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의 분위기를 모르겠습니다만 수치로 봤을 때는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뭐 이제 돈이 적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예. 예, 뭐 그거는 이제 개인의 판단이죠. 아. 예. 그래요. 아니 그리고 이번 CU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성공을 하니까 예. 그 GS 쪽에 있던 화물 노조 분들이 이제 침투를 하기 시작한 거죠. 화물연대. 예, 그렇죠. 예. 화물연대에서 하나둘씩 CU로 가서 비슷한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여기서도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도 해달라. 예. 거기다가 이제 GS 쪽에 기사들이 붙어가지고 더 열심히 운동이 됐는데 CU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하고 예. 그 이제 기사들을 대상으로 2차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1차만 해서는 이 400만 원이 사실은 차량 할부도 있을 것이고 그러겠네요. 그다음에 예. 이제 뭐 기타 유류비도 공과금이나 있을 이제 거고. 예.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4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음. 대부분이 이제 연세가 아무리 젊어도 저랑 비슷할 거고 제가 이제 30 후반이니까 네. 대체로 40대 50대 정도 현 집안의 말이죠. 가정들이고, 예. 예. 뭐 많으시면은 60대도 있으실 것이고 예. 예. 그런 상황에서 보통 가정이 있는데 그 돈 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2차를 뛰거나 아니면 투잡을 뜁니다. 투잡을 뛰어요. 예, 보통 그래요. 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CU에서는 거부를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이 노조의 요구에 거부를 하고 2차 배송에 대해서는 약간 추가 수당 같은 느낌인 건데 그거를 이제 화물연대 한정으로 커트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조에서는 또 화가 나서 더 강하게 나가게 된 거고 예. 그게 이제 지금 사태까지 온 거죠. 이따가 뭐 노란봉투법이나 뭐 BJF 리테일 관련된 얘기는 뒤에서 좀 다뤄보고요. 예. 그 사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더 여쭤볼게요. 예. 투입된 대체 기사가 이제 화물연대 B조합원이에요. B조합원.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살인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살인죄로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업계에서의 반응은 좀 어때요? 기사들의 반응은? 그러니까 저거를 어떻게 살인죄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자기가 화물 기사라고 딱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 25가지 대학 다니다가 중소기업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중소기업 취업했던가 아니면 사업을 했던가 잘 안 됐어요. 예. 대부분 그런 식으로 화물 기사로 와요.
그렇게 해서 화물 기사를 해서 이제 그 돈을 벌고 있어요. 한 10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 10년 동안 출근해서 기사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하면은 네. 그냥 서로 얘기하잖아요. 무슨 뉴스 보고 얘기하고. 근데 거기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비슷한 택배 기사.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나 그쪽이나 같은 화물 기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택배 기사들 얘기를 보니까 파업을 했는데 차를 그러니까 주행을 하던 차를 막고 차 문 열고 기사를 끌어내고 차 밑에 사람이 들어가고 차키를 뽑아서 던지고 뭐 차 안에다가 대변을 보는 예.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뉴스를 봐요. 그러면은 네. 기사들끼리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어떤 택배 기사는 노조한테 맞아서 팔다리가 부러졌대요. 심지어 본사 직원도 팔다리가 부러졌대요. 이런 뉴스를 계속 봐요. 아, 왕왕 그런 뉴스들이 있었어요? 그럼요. 예, 거기다가 어떤 대리점주, 그러니까 심지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네의 보스가 노조한테 괴롭힘 당했다가 죽었다는 뉴스를 봐요. 이거를 화물 기사들끼리 얘기를 안 하겠어요? 당연히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자기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물연대 이제 아마 여기서도 여러 번 트셨을 건데 그 화물 기사가 용차로 갔다가 그 밤에 쇠파이프 들고 쫓아와가지고 차 앞유리 깨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돌 던지고 쇠구슬 같은 거 던져가지고 결국엔 유리가 깨지고 그 화물 기사는 후진해가지고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 영상들을 봐요. 비조합원. 예.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그냥 한 400만 원 번다고 치면은 거의 일당으로 나누면 한 14만 원 되려나요? 그렇죠. 하루에 한 달에 한 26일 출근하니까요. 일당 한 14만 원 벌다가 그 용차로 나오면 40만 원을 준다 그래요. 애들은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애들 뭐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화물 기사님 입장에서는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출차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에워싸고 앞뒤로 에워싸고 막 차를 두들겨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이 판단할 시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1, 2초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패닉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 기존에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누적되어 온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기억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얘기 나눴던 뉴스에서 봤던 혹은 동료 기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사진만 봐도 저게 이제 쇠구슬에 맞았고 유리창이 공격받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당시에 쇠구슬을 쏜 화물연대 간부들에게 징역형을 법원에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근데 집행유예예요. 계속해서 말씀해주세요. 그렇게 저렇게 막 괴롭힘 당하고 뭐 심하면은 이제 진짜 막 전치 10몇 주가 나와가지고 생계가 불가능해지고 그럼 그분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동료 기사들하고 지난 10년간 꾸준히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더 일어나고 있고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고 같은 일을 목도하면서 살고 있고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고 불안하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 차를 덮쳤다니까요. 덮쳐가지고 사방에서 차를 두들겨요. 뭐 맨손으로 두들기든 뭐 발로 차든 아니면 뭐 다른 지난 사고들처럼 막 쇠파이프로 두들기든 그런 사건을 자기가 딱 겪었을 때 이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좀 못하죠.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브레이크를 못 밟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이 사고 있었잖아요. 이번에 이 사고 있었고 어쨌든 간에 지금 CU 편의점이 영업은 해야 되니까 비조합원 기사들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물량이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는 매대가 텅텅 비어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속 또 언제 어떻게 공격받을지 모르고 그 다음에 언제 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사고의 가해자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대로 운행을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현장에 경찰도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 현장에 경찰도 있었는데 왜 현장에서 경찰이 제대로 통제를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경찰차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오른쪽에 있는 분이 경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딱 그 달라붙는데 예. 물론 안타깝게 사고를 당하셨지만 달라붙는데 그걸 딱히 제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저 영상으로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 근데 예. 제가 알기로는 경찰이 통제를 한 적이 없어요. 통제를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영상도 몇 번 올리긴 했는데 네. 그 영상 혹시 틀어주실 수 있나요? 아 이거 영상 준비됐으면 틀어주세요. 예, 김세기 대표님이 준비한 영상. 영업에 방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영업에 방해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쓰셔야 되니까 이게 단순 영업 방해나 이런 거 같으면 그러면 저희가 뭐 사건 처리가 뭐든 되는데 이거는 이쪽에 주장이 또 있잖아.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사내에서. 이거 그러니까 경찰하고 통화를 하는 것 같은데 경찰이 네. 고소장을 쓰세요. 그러니까 단순 영업방해나 이런 것 같으면 사건 처리가 되는데 이건 또 이쪽에 주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합니다. 저기 무슨 상황이냐면 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 대리점주 그러니까 파업을 하고 있었고 네. 대리점주가 그래서 물건을 분류하고 있었어요. 근데 노조원들이 집단으로 몰려가서 위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병으로 계속 머리를 때려요. 그리고 옆에서 물건을 발로 차요. 네.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경찰에 추가로 또 그날도 신고를 했고 그 낮에 파업을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막 노래 틀고 네. 자기네 그 집회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영업 방해가 되니까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 경찰이 터미널 안으로 안 들어오고 터미널 밖에서 그러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 그러니까 네. 차라리 눈에 보이는 곳에서 어. 있어주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안심이 될 거 아,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근데 경찰이 있으니까 내부로 안 들어와요. 네. 네. 내부로 들어오지도 않고 예. 그냥 저 멀리서 차 안에서 자기들 출동해 있다고 네. 얘기하는 영상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뭐 경찰이 그러니까 노조의 행사에 뭐 개입을 한 걸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네. 어제 문성호 대변인 그분이 네. 이제 왜 통제를 안 하냐라고 네. 했는데 저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예. 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찰은 애초에 우리를 네. 도와준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도와주려고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본 적이 예. 없어요. 공권력이 그나마 저한테 연락이 왔었던 거는 네. 그 이제 CJ 대한통운 점거 사태 때 예. 그 정치인들이 저를 그때 당시 이제 막 그 현장으로 왔었잖아요. 그 네. 이후에 갑자기 생전 처음 듣는 사람들 무슨 정보관 뭐 이런 분들한테 전화가 와서 신변 보호를 해주겠다. 이제 와서 예. 그때 가서나 전화를 받았지. 저는 정상적인 보호를 받은 적도 없고 집회 시위 신고도 예. 거부한 적도 있어요. 아, 경찰에 그래요? 어. 이거 원래 신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제가 신고하기 직전에 민주노총에서 여의도에서 신고를 한 거 보고 예. 제가 그 장소에 똑같이 신고를 하겠다 하니까 네. 거부당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저기는 원래 집회 시위 신고가 안 된대요. 예. 근데 그 전주에 민주노총에서 신고를 하고 시위를 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안 된대요. 근데 같은 곳에 미리 신고를 하면 사실 아니요. 네. 그 전주에 하고 그래서 집회 아. 시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하려고 하니까 비어 있는 상태에서 하려고 네. 했는데 그 같은 자리에서 안 된다. 네. 그래요.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예. 그럼 전 궁금한 게 근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네. 무서워서라도 화물연대 가입하고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가 해코지를 그럼요. 당할까봐. 많죠. 예, 엄청 많아요. 많죠. 어. 그러니까 화물연대 가입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화물연대도 마찬가지고 택배노조도 마찬가지고 그냥 질려버린 거죠. 알았어, 내가 그냥 가입할 테니까 나 건들지 마 이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물연대라는 게 그런데 노조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들 모임 아니에요? 이게 노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택배노조도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그겁니다. 노조가 아니에요. 예. 개인 사업자들의 그냥 모임 아니에요? 그쵸. 개인 네. 사업자들의 모임이고 사실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파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거 담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들이 모여서 집단 행동을 해요. 예. 그리고 단가를 올려달라고 해요. 음. 이게 담합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담합이라고 배웠거든요. 네. 근데 왜 파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 사업자 모임이고 이번 건 역시 같은 논리로 치면 파업이 아닌 셈인데 노동부에서도 처음에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예. 이 특고 같은 경우에도 종속이 되면 노동자다. 그러니까 화물연대가 노조가 맞다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저기 그 위에서 네. 그 자기의 여건을 어느 네. 정도 강제 받으면 네.
노동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편의점주도 노동자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네. 거기도 개인 사업자인데 네. 그 영업 시간이라던가 아니면은 영업 규칙이라던가 이런 거를 강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가맹점을 하게 되면은 네. 가맹점주가 아니라 그 저기 뭐죠? 본사에서 예, 어느 예.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예. 거기에 안 따르면은 방출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네. 노동자 아니에요? 같은 저는- 관념으로 본다면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교촌치킨이나 CU나 뭐 GS25 이런 데의 가맹점주들도 음. 노동자 아니에요? 음. 제가 보기에는 똑같아요. 음. 왜 화물기사만 왜 택배기사만 노조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다 일하잖아요. 지금 편의점주들 보면은 월 수입이 막 열 몇 시간씩 일하시면서 300도 못 가져간다 하더라고요. 제가 근처에 편의점 자주 가는데 예. 새벽에 가도 똑같은 아저씨가 계시고 한밤중에 가도 똑같은 아저씨가 계세요. 사장님이 하루에 한 18시간, 19시간 일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 편의점 택배를 집하를 해야 돼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편의점에 가면은 늘 사장님이 계세요. 예. 늘 사장님이 계시고 사장님 사모님이 나와 계시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300 가져가는데 화물 기사들은 그래도 한 700 찍힌다 치면은 차포 다 떼고 한 200만 원 제한다 치고 한 500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또 보면은 화물 기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점포를 돈다고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피해를 입는 사람이 화물 기사의 최소 10배라는 얘기잖아요. 편의점주들이 지금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이상해요. 그리고 또 그 뭐라고 했죠? 그 노동부 장관인가 그분이 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 예, 아니 그 뭐 안전을 책임지는 게 있으면은 그게 진짜 사용자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집회 시위 신고하고 이러면은 그 종이 같은 거 받잖아요. 뭐 그렇죠. 이거 뭐 이것저것 지켜라. 근데 거기서 그 무기가 될 만한 물건 갖고 오지 마라. 이런 거 적혀 있거든요. 그거 갖고 오면은 지도부 구속시킨다. 이런 거 적혀 있단 말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면은 지금 노조 지도부는 구속이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협을 했고, 그러니까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신고했을 거 아니에요. 신고하고 했으면은 지금 지도부는 전원이 구속돼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왜냐면 제가 집회 시위 신고를 이제 여러 번 하고 했지만은 거기서 이제 절대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몇 명을 따로 빼서 그 안전 그걸로 썼단 말이에요. 안전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사람이 어떤 혹시 튀는 행동을 하거나 뭐 이러면은 잡으라고 아예 그래서 관리하는 참관 안 시키고 한 10% 정도를 그걸로만 돌렸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잘못되면 구속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했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아무도 구속을 안 시켜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아니 이게 민주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법치가 돼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 뭐 민주 사회 뭐 이런 거에 살아가려면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내가 도둑질하고 쟤도 도둑질했으면은 완전히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한 처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들은 무슨 원피스에 나오는 천룡인도 아니고 왜 아무 처벌도 안 받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게요. 몇 가지 좀 더 여쭤볼게요. 물 좀 드시고요. 지금 뭐 CU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CU나 GS나 지금 조합원 비조합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이 업계에서 봤을 때 편의점 업계에서 봤을 때는 그 제가 제보받은 그쪽 한정으로는 조합원이 훨씬 많습니다. 조합원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화물연대가 그 화물 기사 전체로 봤을 때는 화물연대가 한 10%가 안 돼요. 5% 6% 뭐 이 정도인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특정 업계에는 확 많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일부러 그쪽에 속칭 뭐 침투를 해야 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잘 되는 업종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형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디는 그러니까 택배는 평균 정도거든요. 예, 그 평균 정도. 그 노조 가입률이. 예. 근데 뭐 어딘가에는 한 60-70%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노조 활동이 잘 먹히는 동네가 있고 예. 안 먹히는 동네가 있고 예. 이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CU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앞서서 GS에서는 그 화물연대가 협상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예. GS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비슷한 업계 또 있잖아요. 뭐 세븐일레븐도 있을 거고 뭐 네. 많이 있잖아요. 미니스톱 지금도 있나? 아무튼. 세븐일레븐은 모르겠습니다. 예. 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택배 업계에서도 비슷한 얘기 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택배 업계에 계시니까 네. 그 편의점뿐만 아니라 아예 그 택배 업계에서도 우리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또 강경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지금 택배 같은 경우는 예. 지난 몇 년 전 파업 이후에 예. 마이너스가 커서 아 그래요? 파업을 하기 힘듭니다. 아, 그러니까 아마 자기네들이 파업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은 하는데 네. 그때 까먹은 돈이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이 가장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파업을 2달 동안 하면 예. 생계에 큰 타격이 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저는 당시에 이제 민주노총에서 어느 정도 대출을 해준 걸로 아는데 아, 그게 또 그러니까 이건 그냥 주워 들은 이야기예요. 예. 예. 근데 당시에 이제 22년 이후에 예. 금리가 올랐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면서 민주노총에서 아, 그 대출 금리를 올려서 아, 한번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그냥 주워 들은 이야기라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참고 예, 정도로 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예. 그 파업에 대한 인식이 예. 굉장히 안 좋아졌고 아, 그래서 이쪽 파업할 업계는 또 이렇구나. 동력이 예. 사실상 사라졌다고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하고 비조합원 간에 아예 대놓고 반목을 하나요? 뭐 차량에 뭐 표시 같은 걸 해나요? 조합원 차량, 비조합원 차량? 조합원들은 그 플래카드 같은 거, 현수막 같은 거 달기도 하고 하죠. 예. 예. 서로 반목이 좀 있어요? 아니요, 별로 아, 없습니다. 서로 예.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액션 들어가 있는 실제로 거고. 그 싸움을 했다거나 예. 그런 곳들도 있는데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좀 그 얘기했지만은 사실 그런 곳조차도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드렸던 물병으로 치고 발로 찼던 사람도 네. 저랑 같이 일했던 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있어도 네. 매일 보고 이러면은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감정이 점점 네. 옅어지죠. 예. 알겠습니다. 노동부 장관 아까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예. 노동부 장관이 CU 사태는 노란봉투법이 실현되지 않아서 발생한 참사라고 하고 있어요. 노란봉투법이 적용되는 대상이다라는 건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무슨 법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많이 봤는데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볼 네. 때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해가지고 네. 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네. 그러니까 그냥 다 제 고용주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가게를 하는데 네. 세콤을 해요. 네. 그러니까 세콤 서비스를 써요. 네. 그러면은 세콤 기사님이 와가지고 기사님이라고 하나요, 그분? 네. 그 경비원? 예, 뭐 네. 그분이 와가지고 네가 진짜 고용주니까 네. 돈 내놔라, 돈 올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불고기집을 하는데 세콤 기사님이 와서 네가 진짜 고용주니까 돈 더 줘 이러는데 당황스럽죠. 뭐라고 해야 되죠? 어디까지를 원청으로 봐야 되는 건지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뭐 지배력 이런 얘기 네. 하잖아요. 근데 그 지배력 따지고 보면 뭐 사실 무 잘하듯이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네. 그러니까 모두가 네. 고용주가 되는 건데 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편의점에서 껌 사 먹으면은 롯데 노동자의 진짜 소유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뭐 말씀 재밌게 하시네. 예, 아니 그걸 진짜 제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네. 그 저도 법을 잘 안 돼요. 이해가. 예. 몰라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잣대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예. 솔직히 제가 봤을 때도 그 다음에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한 번 발 담그게 되면 또 이게 중대재해법으로 또 이어지거든요. 네. 그냥 무한 루프에 약간 돌아가는. 이게 그리고 법안을 만들어 놓고 실행을 하면서 그 문제점을 고친다고 하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지 저도 좀 의문입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
사망 사고를 낸 기사분 B조합원 기사분에 대해서 좀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대표님도 SNS에 하나 올리셨더라고. 서명 좀 해주시라고.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좀 모였나요? 제가 모으는 건 아니어서 그러니까 그 스레드라는 SNS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연히 그 기사님의 여동생의 친구분이 그걸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같이 이거 좀 모아달라. 여동생의 친구분이 그랬고 이제 그 가족분들하고는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면은 연락을 하면 달라. 이제 어떻게 저렇게 알게 된 분들이 이제 무료 변론을 좀 도와드리겠다 이런 분들이 다행이네요. 또 계셔가지고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습니다. 네.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은 그 이분도 그렇지만 그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그 승합차가 경찰 뚫고 지나가는 그 영상. 이 영상 보시면 이 영상의 주인공 경찰이 다쳤습니다. 경찰이 다쳤는데 이 영상의 주인공도 구속이 됐어요. 화물연대 조합원입니다. 경찰 벽을 뚫고 가다가 경찰에 들이받아 구속이 된 조합원에 대해서 민노총이 불구속 탄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민노총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조직이잖아요. 굉장히 큰 조직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일이 생기면은 어느 정도 책임져 줄 것 같다. 약간 그런 우리의 인식이 있어요. 실제로도 좀 그런 것 같고 자금적인 지원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나왔을 때 그분들이 또 한 자리씩 하는 경우도 우리의 인식 속엔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사건에 연루됐던 분들이 나중에 뭐 위원장도 되는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이번에 구속이 된 B조합원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뭐 이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의 대책이 있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니 구속이 됐고 지금 탄원서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뭐 무료 변론 정도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 살인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인정되면 살인죄 미니멈이 5년인데 최소가 5년인데 이분의 가정은 그냥 파탄나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적으로. 근데 방금 영상이랑 그 편의점 용차분이랑은 죄질이 다르지 않나요? 저거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를 그냥 박아버린 거고 그 편의점 기사님들은 그 용차 대체 기사님은 그 갑자기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패닉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못 봤다고 그러니까 본인은 못 보셨다고 사고랑 고의로 사람을 저렇게 밀어버리는 거랑은 경찰이 저렇게 벽을 세우고 있는 곳에 차로 그냥 들이밀어 버리는 저 장면과 16km로 천천히 가고 있는데 그 앞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그 앞에 다가가는 저 장면,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고 있는 차였는데 저 앞에 사람들이 달라붙는 그 장면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그 고의성의 유무에 따라서도 이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로 지금 의유를 하고 있는데 다른 아까 이제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그 특수 공직방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량이 확연히 달라요. 그 형량이 확연히 다른데 저거는 저거는 그냥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어떻게 저게 더 형량이 낮게 나오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당장 뭐 아직 판결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 그다음에 아니지만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대표님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이제 말씀하신 거고 누가 봐도 저거는 저게 더 나쁘잖아요. 훨씬 더 악질적이잖아요. 고의성의 여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래요. 그러면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집중을 하셨을 것 같고 저 사태에 대해서 알게 되셨을 것 같고 우리가 몰랐던 현실에 대해서도 알게 되셨을 것 같은데 정치권에 바라는 거 있어요? 정치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글 많이 쓰시던데. 그러니까 뭐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 이 두 정당이 있는데 저 기사님을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분이 저는 살인죄가 되는 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저거는 사고잖아요. 사고고 저분은 그냥 돈 벌려고 나온 사람인데 그거를 아무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정당성 없이 갑자기 막아섰고 그것도 확 막아섰고 그동안에 이런저런 사고들 때문에 쌓여온 경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냥 패닉이 온 거예요. 패닉이
와서 그렇게 된 사고를 살인죄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기사님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실하게 좀 말씀하셨고 끝으로 오늘 뭐 준비해 오신 말씀 더 있으실 것 같은데 못 하신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예. 뭐 다른 건 아니고 그 화물연대도 지금 요구하는 게 예. 결국에는 이제 단가 올려달라 이건데,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CU, BGF, 예. GS 대체로 수익률이 2에서 3%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편의점주 예. 그분들도 말씀드렸듯이 가져가는 돈이 고작 해야 200, 300. 많이 버신 분들은 뭐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그 정도라고 하고 네. 폐점률도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디서 그 화물연대 기사님들의 요구를 들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돈을 빼서 돈을 뺄 곳이 없잖아요. 네. 그럼 결국엔 단가를 없죠. 올려야 되는데 네. 단가를 올리면 안 사겠죠. 네. 단가를 올리면 사람들이 안 사고 안 사면 폐점률이 더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저분들이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GS에서도 통했으니까 CU에서도 통할 거다. 저거 지금 CJ에서도 노조 결성이 성공했으니까 쿠팡 가서도 통할 거다 이러면서 쿠팡에 침투하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무슨 새벽 배송 금지를 요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노조를 늘려나가려는 지금 택배 노조가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랑 비슷한 상황인데 이거는 공권력이 개입을 좀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알겠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억지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막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에 민주사회 그 시작 자체가 재산권 보호하면서 시작한 거고 저는 그렇게 보고 배웠는데 전혀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너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또 예. 일하러 가셔야 되는데 바쁘신 와중에 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그 금유비데이에서 오후에 모시려고 했거든요. 예. 같이 토론도 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생업 때문에 예. 그 진짜 귀한 시간 쪼개가지고 저희 아침 방송에 나와주셨어요. 그 저희 아침 방송에 나와주신다는 게 그러니까 본인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나왔다는 그 의미잖아요. 그렇긴 하죠. 오늘 사실 표현이 몸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체력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이렇게 저희 아침 방송에 나와주셨는데 그래도 가감없이 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꼭 이런 부분들을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리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 김슬기 대표 통해 가지고 업계 관계자인 김슬기 대표의 입을 통해서 화물연대 이번에 CU 사태에 대해서 좀 알게 됐습니다.